1960년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과서로 출판된 동양문화사에서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논하면서 한글이 오늘날 사용되는 문자 체계 중 가장 과학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대학의 한 교수도 학술 세미나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를 발명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 시카고 대학의 맥콜리 교수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독일인 최초로 한국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함부르크 대학의 사세 교수는 서양이 20세기에야 완성한 의문 이론을 세종대왕은 5세기나 앞서 체계화했으며 한글은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한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한글을 세종대왕은 왜 만들려고 생각했을까요? 학창시절 애민정신 때문이라고 배우신 바가 있으실 것인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게 된 동기는 하나의 살인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10년 되던 해, 세종은 한 살인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진주에서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남편을 죽인다거나 종이 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은 가끔씩 벌어졌지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법대로 엄벌에 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죠. 예나 지금이나 친족 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효를 중시하던 당시 조선에서는 10대의 죄악에 불효가 포함되었으니 부모를 살해한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김화라는 사람의 죄를 논하기 전에 자신의 부덕을 탓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교화시킬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효행록을 편찬해 보급할 것을 집현전에 지시하게 되죠. 김화의 사건이 세종대왕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조선왕조실록에는 이후 몇 차례 더 언급됩니다. 세종대왕이 충격적인 이 사건을 접한 곳이 경복궁의 근정전입니다. 김화 사건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던 세종은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 큰 죄의 법조항만이라도 뽑아서 정리한 후에 백성들이 미리 알고 범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미리 법조항을 알고 교묘하게 이용할 것을 염려한 신하들의 반대로 이는 실현되지 않았죠. 대신 세종대왕은 미리 발간한 효행록도 글을 읽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소용이 없음을 알고 그림을 추가해서 삼강행실도를 편찬해서 보급합니다. 김화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죠. 하지만 그림을 추가했어도 한자로 내용이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일반 백성에게도 유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서에 이두 번역문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학자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포기했습니다. 이두는
한문에 비해 쉽기는 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한자라도 알아야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것도 용이한 일은 아니었죠. 결국 이렇게 오랜 고민과 한계들은 세종대왕에게 이두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훈민정음 창제로 이어졌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